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새로운 장소에서 옛 분들을 보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고맙고요. 자, 이렇게 다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초 심화반 오늘 33강, 34강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31강하고 32강을 진행을 했는데요. 31강하고 32강에 진행한 내용이 간지의 운동성입니다. 간지의 운동성과 형충회합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강의가 진행이 됐어요. 오늘은 그 지난주의 강의를 계속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간지의 운동성이라는 것은 이런 측면으로 보죠. 일단은 운동성은 지지에 해당되는 지금 얘기들이에요. 지지에 해당되는 거. 마치 운전자가 차를 운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운전자는 차 위에 올라타서 핸들을 돌린다라고 치면 실제 밑에 바퀴가 움직여가지고 자동차가 오른쪽을 가든가 왼쪽을 가든가 오른쪽을 가든가 왼쪽을 가든가 하겠죠. 꼭 천간과 지지는 천간은 마부고 지지는 말이고 이런 느낌으로 보자고요. 천간은 마부고 지지는 말이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사주 해석을 할 때 어떻게 응용을 하는 거냐 하면은 그 간지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간지는 딱 딸랑 두 글자인데 이 딸랑 두 글자, 천간에 한 글자, 지지 한 글자 가지고 해석이 풍부해지는 거죠. 가령 간목이 인호술 식상운동을 시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은 간목이 인호술 운동을 시작한다. 그러면 간지가 뭘까? 갑인간지겠죠. 간목이 인호술 운동의 중심자에 섰다. 그러면 갑오일주겠죠. 간목이 인호술 화운동의 마무리 조절자를 맡았다. 그러면 갑술이 되겠죠. 경금이 신자진 운동의 중심에 서겠다. 그러면 경자가 되겠죠. 올해는 신축년이니까 신금이 마부야. 이제 위에 올라탄 마부. 신금이 사유축 운동의 마무리 조절자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주의 방향성을 보는 이유는 이 사주가 원국에서 어느 한 방향을 추구하고 있거나 또는 원국에서 다양성을 일단 이렇게 사주의 방향성이 분명한가 분명하지 않고 다양한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다음 사주의 방향성이 분명하다면 즉 원국의 지지의 4개의 글자 중에 2개나 3개가 한 가지 방향성으로 대동단결 해버리잖아요. 또는 4개의 글자가 모조리 한 방향으로 대동단결 해버릴 수도 있죠. 삼합, 방합, 육합 이렇게 걸리면서 그러면 이 사주는 어떤 특정 분야에 몰빵한 사주야. 체육이면 체육, 군대면 군대, 공부면 공부, 이런 식으로. 다양성을 가진 사주들은 사주만 봐가지고는 얘가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말 같은 거야. 이 말이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남쪽으로 갈지 지금 모르는 건데 대운에서 동쪽 가세요. 그러면 그 10년 동안은 동쪽 갔다가 대운에서 서쪽 가세요. 그러면 또 대운에서 서쪽 갔다가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겠죠. 자, 이거를 가지고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라고 말하기는 힘들겠죠. 왜냐하면은 이런 거죠. 이거는 꼭 어떤 느낌이냐면 이 사람의 인생은 서울에서 부산 가는 인생이다라고 만약에 표현을 할 때 서울 가는 방식은 여러 개야. 아침 일찍 밥 먹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KTX 타고 직통으로 가버렸다. 그래서 남들보다 부산에 일찍 도착하였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근데 부산에서 할 일이 없다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부산 가기 전에 평양을 거쳐서 인천을 거쳐서 두루두루 전라도를 거쳐가지고 부산에 갔다.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이거 애매하죠, 질문이. 뭐가 좋은지 어떻게 알아? 장단점이 있죠. 부산을 직통으로 갔어. 직통으로 갔는데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 외에는 몰라, 그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팔도강산을 두루두루 거쳐서 갔어.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에 전라도도 거치고 강원도도 거치고 북한도 좀 일부 거치고 쓰시마섬도 돌아보고 제주도도 거쳐서 갔어. 부산 가는데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세상에 다채로운 경험을 하고 왔죠. 다 장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님의 치맛바람에 힘입어 너는 의사가 돼야 돼, 의사가 돼야 돼, 의사가 돼야 돼 해가지고 의사에 몰빵을 해서 대학도 의대를 가고 첫 취업도 의대를 가서 의학을 가서 남들보다 일찍 26, 7에 의사가 돼가지고 평생 의사가 됐어. 자, 이런 사람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10대 때 깻잎머리 좀 하고 껌 좀 씹고 다니다가 20대 때 막 방황을 좀 하면서 이 직업, 저 직업, 요 직업 알바를 좀 하고 다니다가 30대 때 돈 좀 버는 형님 만나가지고 돈 버는 형님의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사업을 해가지고 돈 좀 벌었는데 그 대운이 끝날 때쯤 다 반납하다가
60대에 책 내고 강연 다니는 유튜버가 되었다. 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쳐. 어느 게 나? 어느 게 나? 이게 어느 게 낫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느 게 낫다. 분명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의사와 같은 올리 의사로 갔던 분이라면 그래, 다채롭게 사는 게 좋지. 이런 분도 계실 거고 또 다채롭게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은 아우, 정신없어. 그냥 하나만 잘할 걸. 그냥 하나만 잘할 걸. 또 이런 분도 계시겠을 거예요. 이제 이게. 근데 이거는 어느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다. 이 사주가 이러니까 버렸어. 보통은 이제 그래서 명리가들이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자신의 주관적 견해를 사주에 투영시켜서 좋다, 안 좋다를 결론을 내려버리면은 이게 이제 오류가 날 수 있다. 모두 존중할 만한 인생이다. 정도로 보는 거예요. 모두 존중할 만한 인생. 이게 개인, 그래서 이 형충해합은 사람마다 개인차가 되게 달라요. 사람마다. 특히 귀문 같은 경우는 더 그래. 귀문은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짜릿하게 작동하고요. 어떤 사람은 야, 이게 정상 아니야? 야, 일이 다 순리대로 돌아가는 게 난 그게 더 이상하더라.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마음그릇이 크면 형충회합이나 귀문적 문제가 별 문제가 아닌 거고 결국은 마음그릇이 작아지면은 그게 되게 괴로운 문제로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주는 개인만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에너지가 그 사주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지구는 이 70억 영혼들의 그 테마파크라고요. 체험 테마파크. 70억 영혼들이 똑같은 별에 있는 게 아니고요. 70억 영혼들이 70억 개의 지구를 가지고 있다고요. 지금 이곳에 선생님들이 지금 우리 수강생들이 모여 있는데 지금 각자 여러분들의 지구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지구가 서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4명의 가족이 살고 있으면 4개의 지구가 만났는데 이쪽 지구의 환경과 저쪽 지구의 환경이 틀려서 가끔 가족 간의 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우리 지구에서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저 사람의 지구에서는 세상이 저렇게 돌아가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한단 말이지. 우리 별에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저 사람 별에선 일어나니까. 즉 우리는 각자 자기 체험을 하고 있어요. 자기 체험. 그게 필요한 과정이에요. 신기하게도 우리는 한 별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개인당 하나씩의 자기 체험 테마파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뭐 그런 거 있잖아. 무슨 뭐 4D 경험하는 곳 간다고 쳐. 4D 경험센터에 딱 갔어. 그랬더니 요만한 방에 나를 앉혀서 안경을 탁 씌워주고 어떤 프로그램 정하시면 아마존 밀림 체험. 옆에 있는 사람은 뭐 사이버 섹시한 여자와의 환상의 그날 밤 체험. 뭐 이런 거 뭐. 어떤 사람은 전쟁 용사 영웅 체험. 뭐 어떤 사람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서 성자가 되는 성인 체험. 어떤 사람은 진리를 깨닫는 구도자의 체험. 뭐 이렇게 딱 선택을 하고 딱 자기만의 4D를 딱 쓴 거야. 근데 이 4D가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가끔 서로 다른 프로그램 만난 사람들끼리 종종 만나기도 해. 그 안에서 네트워크로. 아바타들끼리 만나기도 한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게요. 어떤 사람은 그 내 프로그램이 이런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은 고속도로에 운전을 하고 나가면 차 뒤집어지고 사람 죽고 불나고 하는 환경을 자주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고속도로에 나가도 사고 나는 거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골목길을 다니면 툭하면 깡패가 사람을 패고 깡패가 나를 패고 또는 내가 사람을 패고 하는 일들을 겪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치한 강도가 나를 건든 적이 없어. 어떤 사람은 그 가난한 집인데도 도둑이 들어가지고 내 물건을 훔쳐가는데 어떤 사람은 대문 열어놓고 다녀도 평생 누가 내 물건을 가져가는 경험을 안 해. 그게 사람마다 전부 개별적 차이예요. 그럼 이렇게 보면 돼. 고속도로만 나가면 사고 나고 죽는 사람들을 봐. 그게 그 사람 지구의 특징이야. 그러면 무슨 직업 가지면 돈 벌까? 고속도로 순찰대, 고속도로 응급처치 요원, 레카차 기사. 레카차 기사. 레카차 몰고만 가면은 계속 사고 난 차들이 있어. 그럼 끌어오면 되잖아. 끌어오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직업 안 가지면 어떻게 될까? 어느 날 내가 고속도로에 철퍼적 누워있어. 아파요 하고. 어느 날. 그러면 내 주변에 뭐 도둑 강도들이 자꾸 들끓어. 그러면 경찰, 뭐 치안본부, 뭐 119 구급대,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뭐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이런 거. 네. 안 그러면 내가 돈을 떼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떼인 돈 받으러 다니면 나는 당사자가 안 될 거 아니야. 그게 자기 사주마다 일어나는 형태다. 그러면 사주에 형이 났어. 형, 자묘형 뭐 이런 것들이 났다고 쳐. 뭐 인사신 3형, 축술미 3형 이런 거 났어. 형살 조절해주는 일을 하든지 형살 피해자가 되든지 그러면 그런 형태의 사주는 세상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라. 모든 일이 순리적으로 돌아가는 걸 바라지 마라.
순리적으로 안 돌아가는 거를 너가 붙어가지고 순리적으로 돌아가게끔 해주는 일이다. 그럼 뭐 협상하기. 근데 사실 세상 직업 4-5개 중에 1개는 다 형직업이에요. 뭐 부동산도 여기서는 뭐 500만 원에 합시다. 근데 여기서는 600만 원에 합시다. 그럼 중간에 껴가지고 여기 50만 원 양보하고 너 50만 원 양보하고 대신에 이사할 때 무슨 값 빼줄게. 그리고 됐지? 이런 것도 형이잖아. 수술하는 거잖아. 큰 아이는 2개 달라 그러고 둘째 아이는 3개 달라 그러면은 그러면 일단은 아침에는 너가 2개, 저녁에는 너가 3개. 이게 바로 조삼모사 하면서 협상할 수도 있잖아. 그런 형태. 그거를 직업으로 삼으면 되죠. 직업으로 안 삼으면 내 주변에 계속 형살 걸릴 일들이 생길 수 있죠. 내가 소송이나 송사에 시달리든가 하다못해 내 몸의 장기들끼리 서로 싸우든가 이런 형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사주의 에너지는 첫째, 사회적 활동으로 벌어지고 둘째, 개인적 활동으로 벌어지고 보통 가족관계나 육친관계로 벌어지죠. 세 번째, 사회적 활동도 안 하고 개인적 활동도 가족도 없이 혼자 살고 있다. 독거노인이다. 그럼 보통 몸으로 와요. 그러면 목이 상징하는 장기와 금이 상징하는 장기가 싸우고 뭐 수가 상징하는 장기와 화가 상징하는 장기가 막 싸우고 보통 수화 상징 나면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또 금목 상징 나면은 보통 뭐 뼈가 오락하든가 간이 다치든가 막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말년에 축술미 삼용 온다. 그러면 집에 독거노인으로 있어야 돼요. 나가서 뭐라도 해야 돼. 가서 쓰레기라도 주워야 돼. 가서 한강공원에 가서 쓰레기라도 봐서 원위치에 안 있는 걸 원위치에 갖다 놔줘. 이렇게. 그게 형 조절한 거잖아. 그러면 내 몸이 원위치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회적 활동을 해라. 그 명리에서 귀삼합이라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그건 토막명리로 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 귀삼합이라는 게 있어요. 귀퉁이 삼합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술해자, 진사오, 축인묘 무슨 원리인지 알겠죠? 미신유. 요게 귀삼합. 귀탱이를 끼고 있는 진술축미 중에 뭐 하나를 끼고 있는 삼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야. 사주가 술해로 돼 있으면은 인호술 운동을 마무리하고 해자축 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드라마 끝난 거야. 그러니까 고려 시대를 마무리 지으면서 조선을 막 열었는데 조선의 전성기를 보지 못하고 끝난 거야, 드라마가. 그렇죠? 그러면 술해가 만약에 자까지 가면 인호술이라는 화에 드러나는 세상을 마무리하고 정신세계인 해자축으로 들어갔어. 산속 도인이겠지, 이제. 그러면은 해로 갔는데 자까지 가야 도사의 완성이 된 거잖아. 제가 자수가 있었으면 도사의 완성이 되는데 술해로 끝나. 술해해야. 술해해. 해가 2번 한 거야, 이제. 술해해. 제가 12년에 한 번씩 오는 잔연이 오면은 갑자기 막 모르던 걸 알게 되고 막 제가 그래서 경자년에 막 머리가 이제 그랬단 말이죠. 산에 가서 막 영감을 받고 그랬단 말이죠. 12년에 한 번씩 오는 기회다 하면서 이제 이게 대운으로 와야 되는데 내가 110살 정도 돼야 오더라고요. 이 자대운이. 그런 거, 이 귀삼합이라 그래, 귀삼합. 미신유, 뭐 술해자, 진사옥, 이런 식으로, 뭐 축인묘. 사주 원국에 그렇게 귀삼합이 모여있거나 2개만 있었는데 나머지 한 글자가 대운, 세운에서 오게 되면 귀삼합이 완성이 된다. 그러면 그 분야의 정점이 되죠. 술, 인호술을 마무리하고 해, 새로운 해자축의 시대를 열어서 자, 해자축 나라의 정성기까지 맛보다. 그러면 그게 정신세계면 물질세계를 마무리하고 정신세계에 입문을 했다가 정신세계의 정점을 맛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만약에 진사오면 어떻게 진사오. 신자진을 마무리하고 사오의 세계로 갔으니까 정신세계를 마무리 짓고 물질세계에 몸을 담아서 물질세계에 입문했다가 물질세계의 정점에 오르다. 그럼 전생 도인, 이번 생에 재벌되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술해자면은 전생 부자, 이번 생에 도사되다. 뭐 이런 거 같은 거고. 여기 귀삼합이라 그래요. 이런 경우도 상당히 강력한 이 에너지를 가지죠.